실전 투자가 안 될 땐 서동구의 투코스. 투코스. 안녕하세요, 이은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네, 오늘도 쏠림 현상 우리 시장에서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 오르는 종목이 50여 개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요. 말 그대로 기존에 인싸였던 종목들이 핵인싸로 거듭나는 순간이 아닌가 싶어요, 소장님. 그렇습니다. 물론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뭐 콧노래를 부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네. 시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무래도 상승과 하락 종목 수의 비율 ADR인데 지금 뭐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한 150여 개 종목 합쳐서 이런 그 흐름들이라면 이거는 너무 지나친 극단적인 흐름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상승 종목 수들 이런 표현이 어울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소위 광란의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 시간을 통해서 뭐 에코프로라든가 포스코 그룹 관련주들 여러분들하고 수익률 리뷰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흐름이 시장의 현상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차분하게 다음을 또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다시 말씀드린다면 급락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도요, 뭐 매도세가 강하기보다는 매수세가 실종돼 있는 종목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러한 것도 우리가 잠시 후에 한번 좀 점검하면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쏠림 현상이 심한 장 분위기 가운데 안에서 정말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종목 찾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셨죠? 네, 하지만 소장님과 함께라면 수익률 종목들 정말 빠르게 찾아내고 또 공략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리뷰해볼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지금 고가 기준으로 벌써 60% 달성이죠? 네, 그렇습니다. HPSP, 이 사실 반도체 장비 쪽 중에서 글로벌 세계 넘버원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고 5월 22일 날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목표가 3차 목표가 35,000원을 제시해 드렸었는데 사실 뭐 지난주에도 그렇고 급등을 하면서 네. 목표가를 훌쩍 넘었죠. 조금 더 일찍 여러분들하고 리뷰를 했어야 되는데 그동안 뭐 포스코 퓨처엠이라든가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런 종목들 뭐 또 한미 반도체에 그쵸. 집중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조금 늦었습니다. 오늘 현재 전개되고 있는 약보합권의 이러한 모습들 과연 SK 하이닉스도 오늘 실적 발표를 했단 말이죠. 반도체 장비라든가 이런 쪽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같이 종합적으로 보면서 4차 목표가 여러분께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4차 목표가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서 여러분들 전략 함께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데올리온의 상반기 가장 높은 수익률을 달성해 주신 소장님이기 때문에 오늘 또 공개되는 공략주 어떤 종목일지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과 또 다양한 소통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준비되어 있는데요.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께서 보유하고 계신 종목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함께 담아서 보내주시면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도 가능하신데요. 참여 코드 0909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추가 정보도 함께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네, 수요일 서동구의 토코스 오늘도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 통해서 여러분들과 또 다양한 이야기 나눠가 보려고 하는데요.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께서 보유하고 계신 종목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담아서 보내주시면은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방송을 보다 깊이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추가적인 정보를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은 저희가 추가 자료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코드가 있습니다. 0909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오전장부터 조금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요즘 들어서 정말 어지러운 시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이 오르는 애들은 계속 가는데 이 극심한 수급 쏠림 현상 때문에 또 소외감은 소외감대로 들고 하지만 정작 주식시장을 보면 분위기는 또 너무 좋고 또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종목도 저희가 목표가를 세운 지 하루 만에 다시 한번 상한가를 갔단 말이죠, 소장님. 그렇습니다. 뭐 아주 우리 투자자들의 심리적인 상태를 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지금 현재 상황들을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승 종목 수가 코스피 시장에서 50개 종목이고요. 코스닥 시장에서 77개 종목입니다. 이 중에서 물론 뭐 코스피 종목 중에서 두 종목이 상한가에 들어가는 이러한 모습들이긴 하지만은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주 의미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무려 지금 현재 여러분들 2,300개 이상의 종목들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중에 여러분들 또 우리가 수급적인 측면을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서 물론 오늘은 기관까지도 순매도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지만은 지금 뭐 한 2조 이상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1조 원 이상을 지금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두 가지로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코스피의 극단적인 하락의 쏠림 현상이라고도 볼 수도 있겠지만 외국인 수급이 코스닥 쪽에서 숏 스퀴즈 등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에 나서고 있는 거고 반면에 일정하게 현금 확보라든가 또는 차익 실현 쪽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못 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에코프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한 달 동안 외국인들이 1조 원 이상을 순매수로 쓸어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포스코 그룹 쪽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지속적인 순매도, 공매도도 물론 포함이 돼 있겠지만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수급에 있어서도 비이성적인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오늘장 현재도 마찬가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한 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문의하시고 특히 노란톡에서 많이 문의하고 계십니다. 제가 노란톡에서도 여러분들께 매일 아침마다 6월 초에도 그렇고 7월 초에도 그렇고 여러분들 지난 7월 17일 날 포스코 퓨처엠을 이 시간을 통해서도 공개를 드리면서도 이 에코프로 관련주들 에코프로 못 사면 에코프로 BM이라든가 포스코 퓨처엠이라든가 뭐 포스코 홀딩스라든가 뭐 이런 쪽들을 계속 말씀드렸는데 얼마에 매도하면 좋을까요?라는 말씀들을 참 많이 하세요. 이제 올라가는 것도 두렵다는 얘기겠죠. 자, 여러분들 이 현재 모습에서 캔들을 제외하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에코프로의 이 매직 솔루션의 모습만 놓고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빨간 다이아가요.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는 이러한 상승 추세의 시그널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수 시그널조차도 여러분들 파란 시그널로 이렇게 변하지 않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지금의 이 위치들을 여러분들 가만히 보시면요. 이제 캔들의 모습에서 이격이 조금 더 벌어지는 흐름들이 나타난다라면 경계를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내일 정도에서도요.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이 연출이 된다라고 하면 이격이 좀 벌어지겠죠. 그러나 최근의 모습들만을 놓고 봤을 때는 완벽하게 삼합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급등세가 연출되고 있다. 쉽게 말해서 내려오면 안 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반면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뭐 오늘도 상한가를 들어가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서 이제 다이아의 이격은 이제 벌어지기 시작을 했다는 얘기고요. 뭐 목표가가 의미가 없을 정도로 그냥 뭐 이렇게 상한가를 다시 또 뚫어버렸는데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거 역시 쉽게 시그널선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홀딩하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신규 진입은 장중에 흔들림이 나타난다면 몰라도 무리하게 아침 시초가부터 갭상승 연출되는 상황에서 쫓아가는 이러한 것들은 이제 좀 자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공략을 했고 이제는 뭐 한 200% 가까운 수익률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어저께 이제 LS그룹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LS그룹. 어저께 상한가 들어갔던 LS가 오늘은 이렇게 갭상승 이후에 윗골이 음봉의 모습인데요. 이 흐름들이 무너졌다라고 저는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돌파 갭이 연출이 됐다는 흐름에서 이 시그널선과의 이격을 좁히는 과정, 이따 종가 무렵이라든가 아니면 내일 정도쯤에서 여러분들 LS는 한번 공략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고 이러한 것들이 아무래도 가격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 보니까
LS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상한가를 가버렸어요.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걸 감안하면 지금 에코프로 또는 포스코 그룹주들 거기에 이제 LS 그룹까지 네. 편승해서 뭔가 좋게 얘기하면 재평가되는 과정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냐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참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 쏠림이 지속적인 장세가 이어지면서 시총 상위 종목들의 순위까지 변동되고 있는 시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리하게 추격 매수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오후장은 어떤 전략을 세워가면 좋을지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 키워드 현대차 실적 꼽아주셨습니다. 현대차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될까요, 소장님? 네, 사실은 이제 조금 우려스러운 상황이죠. 아직은 발표를 안 했습니다. 네. 뭐 이따가 한 2시 전후에서 할지, 뭐 우리 방송 전에 만약에 끝나기 전에 현대차 실적 발표가 있으면 속보로 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는데 이번에 발표되는 2분기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한 2주 전 또는 뭐 지난주에 본격화됐던 그 가장 우려가 2분기 영업이익 4조 원 정도를 목표로 하는데 이것이 피크아웃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실적이라는 것은 결국은 지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오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실적 발표를 했고 또 그러면서 디램 감산을 또 추가적으로 하겠다. HBM 쪽으로 더 판매 촉진을 기하겠다. 이런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 2분기에 4조 원 돌파한 거는 박수 받을 만한 일이지만 지금 3분기 전망치가 영업이익이 한 3조 2천억 정도로 예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7, 8% 정도 분기 대비한다면 또 감소된다는 얘기죠. 네. 바로 이 부분이 이 현대차의 어떠한 하락세를 나타내고 기아차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것들이 관련된 부품단들 1분기에 다들 서프라이 실적이 나왔습니다. 2분기도 그렇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야 그러면 3분기는 어떻게 되겠어? 현대차가 한 18% 정도 전분기 대비해서 감소한다는 얘기는 다른 여타 자동차 부품 관련 그렇죠. 단들도 악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네. 이것이 지금 자동차주들이 이번 구간에서 어떻게 보면 삼각편대였던 주도 섹터에서 이탈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지금 현대차에 여러분들 잠깐 우리가 추세를 한번 다이아를 통해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그림에서 보면요, 지난 5월달에 고점을 한번 찍었고요. 그리고 대반등을 주는 듯했던 이런 모습 속에서 7월 초에 마치 이 미달이 쌍봉의 패턴을 보여주고 그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파란 다이아로 전환이 되는 현대차의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또 시그널선도 이렇게 파란 시그널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은 이미 뭐 이제 직전 저점도 이제 이탈될 가능성도 높은 여기서라도 하방을 잡아준다라면은 일단 박스권 횡보라도 갈 텐데 그렇지 못한다면은 추가 하락이 불가피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자동차 단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들은 나올 수 있겠지만은 기술적 반등도 강하게 나오기 힘들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자동차 부품주들 조금 더 조정의 이런 흐름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2분기보다 3분기가 안 좋을 경우 어떻게 보면 부품주들에게까지도 영향이 갈 수 있다는 부분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좀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후장을 대비할 두 번째 키워드도 확인해 보시죠. 네, 세계 경제 성장률 상향이 오늘의 오후장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상향 조정이 됐다는 거 우리 시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네, 혹시 미션 임파서블 이번에 나온 거 코드레르인가요? 이미 봤습니다. 보셨나요? 네. 네, 재밌게 보셨죠? 네. 거기에서 큰 화두가 바로 AI와 대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이반이 소속해 있는 IMF가 아니라 세계경제기구 IMF에서 올해 4월 달에 이제 전망치를 올해 2.8%였는데 0.2%포인트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3%대로. 가장 큰 핵심적인 요인이 이제 그래도 인플레가 완화가 되고 있다. 또 공급망도 정상화되고 있다. 아직 물론 뭐 전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은 좀 남아 있지만
그래도 세계 경제가 상향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 아쉬운 것은 내년에도 3% 성장만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눈여겨볼 게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1.5%에서 0.1%포인트 낮춘 1.4%를 제시를 했습니다. 한 단계 또 낮췄어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그나마 내년도의 성장률은 2.4% 할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네.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 1.4% 성장에 그치는데 내년 2.4% 성장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시그널이 어디서 나오느냐? 결국 2차 전지를 중심으로 해서는 잘 가고 있고 네. 이제 반도체가 워낙 안 좋잖아요. 이 반도체가 이제 살아난다라는 전자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이러한 성장 목표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내년을 본다면 반도체와 2차 전지 쪽이 여전히 시장에서 잘 성장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 매출이라든가 이익 성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는지 이런 쪽을 우리가 좀 포커스를 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는데 2차 전지는 아까 우리가 뭐 에코프로를 중심으로 해서 다 봤기 때문에 에코프로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위치를 한번 우리가 또 매직솔루션을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조금 차별화가 돼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하락 추세로 반전이 됐습니다. 다시 또 7만 원도 이탈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시그널도 이렇게 파란 시그널로 매도 시그널이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7월 초와 그리고 요 7월 중순에 쌍봉의 패턴으로 지금 이제 밀리는 이러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 반면에 그래도 SK하이닉스는 좀 HBM 쪽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그 견조함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SK하이닉스의 경우에도 뭐 마치 쓰리봉의 형태를 보여주고는 있지만 이 박스권을 이탈하지 않고 그리고 파란 이 다이아로 전환되기보다는 네. 빨간 시그널과 빨간 선으로서 횡보해주고 있다라는 거. 그렇다면은 SK하이닉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11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 SK하이닉스가 하방을 좀 잡아줄 수 있는지 요것만 우리가 확인해 준다라면은 오히려 삼성전자보다는 반도체 쪽에서의 어떤 반등의 턴은 SK하이닉스를 보시면서 접근하고 그와 관련된 IT 이 소부장 쪽이라든가 반도체 쪽들을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세계 경제 성장률이 상향 조정이 되면서 그동안 조금 눌려 있었던 반도체주들 다시 갈 수 있는 기회장이 오지 않을까. 그중에서도 SK하이닉스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앞에서 잠깐 확인해봤던 공략주 다시 한번 리뷰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리뷰 종목 HPSP입니다. 5월 말에 먼저 제시를 해주셨고 7월 초에 급등이 나오면서 목표가를 단숨에 넘어섰는데요. 이러한 오름폭 또 다시 한번 저희가 기대해봐도 될까요, 소장님? 지금 횡보 구간을 네.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큰 형들이 쉬고 있으니까 네. 뭐 동생들이 뭐 나 혼자 잘났다고 갈 수 있겠어요? 지금 HPSP에 여러분들 일봉에 캔들만 놓고 있는 차트를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5월 22일 날 이렇게 이제 횡보하고 있을 때 말씀을 드리면서 1차 급등세가 바로 이제 여기서 나왔고요. 그리고 또 이러한 모습도 연출이 되다가 살짝 흔들리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로 이날이었죠. 급등하면서 이렇게 거래도 급증해 주었고 이런 패턴이 연출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 여러분들 한눈에도 보시겠지만은 저점 대비해서 고점 여기에서 이제 한 5, 6일 이상 횡보해 주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직전에 이제 물량도 소화하는 과정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진짜 계속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하락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다이아를 같이 한번 우리가 놓고 접근을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요때 좀 흔들렸지만은 지금 오히려 상승 기조를 잘 보여주는 빨간 다이아가 잘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거기에 이제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살까? 뭐 조금씩 분할 매수도 가능한 자리이긴 합니다만은
시그널선에서 아직 확실하게 돌아서 주질 않고 있습니다. 아직은 파란 시그널인데 뭐 전체적으로 급격한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홀딩이고 없으신 분들은 요 34,000원을 중심으로 해서 분할 매수 전략. 다음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리고 4차 목표가는 42,0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쪽에 어떻게 보면 포스코 그룹주들 그리고 또 크게 보면 둘 다 2차 전지이긴 합니다만은 에코프로 관련해서 다른 여타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조금씩 올라오거나 탈락되는 것들도 있긴 한데요. 그나마 한쪽의 축 섹터로서 버티고 있는 게 반도체 장비 쪽이다. 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신다면 그 대장주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한미반도체와 또 한미반도체에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 HPSP다. 네. 이런 축을 여러분들 보시면서 접근하면 좀 좋겠습니다. 네, 오늘 다시 한번 새로운 목표가 제시해 주셨습니다. 42,000원 선으로 상향 조정을 해줬는데요. 자, 이러한 부분 여러분들 전략 꼼꼼하게 확인해 가시고요.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소장님께서 좋은 강연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저녁 7시 제2의 에코프로 발굴법이란 주제로 진행이 되는데 전 이날 소장님께서 어떤 종목을 준비해 주실지 너무 기대가 돼요. 종목도 자연스럽게 나오겠지만 네. 말씀드렸듯이 발굴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설프게 종목들을 드린다고 했을 때 야, 서동구가 종목 추천했으니까 뭐 상반기 베스트 수익률 부분 수상 무조건 사자. 이거 의미 없는 시장이 돼버렸거든요. 자칫 잘못하면은 여러분들에게 물리는 종목만 드릴 수도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고기를 잡는 방법. 어떻게 하면은 내가 에코프로 같은 종목들, 포스코 그룹 관련 종목들 뭐 제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뭐 포스코 퓨처엠부터 시작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든가 뭐 뒤늦게 상승할 때 말씀드린 게 아니거든요. 그쵸. 다 시세 초입에서 말씀을 네. 드렸던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 매직 솔루션이라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접근하면서 공략을 할 수 있을지. 특히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처럼 이렇게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종목들이 올라가는 듯 하다가 다 주저앉아 버리고 또 내가 갖고 있는 것들 반등 한번 제대로 못하면서 무너지는 종목들이 많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고기 잡는 법을 배우셔야 되고 고기를 잡으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와 같은 내용들을 오늘 이번 일요일 저녁 8시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집중적으로 같이 공부할 테니까 정말 진정으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주 일요일 저녁 8시 온라인 방송에서 함께 뵙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매직 솔루션을 통해서 직접 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신다라고 합니다.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서동국 이름 입력하고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참여 방법 함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매일 오전에도 강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침 8시 15분에서 30분까지 그 하루를 위한 전략 함께 세워가실 수 있으니까 해당 강의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종목 상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추가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께서 종목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담아서 보내주시면은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께 꼼꼼한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소장님의 강의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코스 시청자, 투자자 여러분들, 세상의 이치가 음이 있으면 양이 있는 거고요. 또 좌가 있으면 우가 있죠. 또 가운데 중립도 지킬 줄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극단적인 쏠림 현상, 2,500개 종목 중에서 단 5%만이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5% 내에서도 또 핵인싸라고 해당되는 종목들만이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쫓아가 사야 되느냐? 아니면 버텨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분들도 주변이 너무 혼탁하니까 우리 흔한 말로 자랑질을 하기도 쉽지 않고요. 그리고 또 무조건 부러워할 수만도 없습니다. 공부하셔야죠. 노란톡 입장을 하시면 이번 돌아오는 일요일 날 여러분들과 함께 제2의 에코프로 그리고 포스코 그룹과 관련한 이러한 종목들을 어떻게 초기에 시황을 분석하면서 주도주를 공략할 수 있는지 이러한 것을 공략하지 못했다면 저도 여러분들 앞에서 감히 말씀을 못 드리겠죠. 전문가들도 이제 인싸와 핵인싸로 구분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려는 이 종목이 인싸에서 이제 핵인싸로 갈지 그것을 우리가 다시 또 접근하고 체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5월 달에 여러분들께 23,500원 바로 5월 20일이니까 23일 날 여러분들 그렇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2달 만에 고점 대비해서 61%의 수익률이고 제가 42,000원까지 목표가 상향 조정하면서 뭐 78%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계속 강조드리지만 시세 초입에서는요. 여러분들께 가급적이면 빠르게 수익이 날 수 있는 요 포인트를 잡아서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시세 초입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뭐 심지어는 2022년도에 내가 추천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뭐 100% 200% 났어요. 그건 장난하는 거죠, 여러분들. 2대12의 서동구는 제가 상반기 여러분들 베스트 수익률 보면 회원들 정말 좋은 수익들, 방송에서 좋은 수익들을 줘서 수상을 해줬다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자신감 있게 여러분들에게 시세 초입해서 여러분들 5개월, 6개월, 1, 2개월 만에 100%, 200% 나는 수익들을 방송에서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시장이 좀 흔들리니까 이렇게 늘어졌지만 여러분들 뭐 폭락을 했습니까? 다 유지하면서 결국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솟구쳐 올라오는 이런 종목이 시장에서의 주도 종목이에요. 이 스페타시스도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 이격을 좁히는 과정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종목을 이따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오늘 어떻게 보면 오늘과 내일이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됩니다. 이 매직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오늘은 이 크로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차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의 사이클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상승과 하락이 반복이 되고 강세장과 약세장이 반복이 되고 대형주가 갔다가 중소형주로 갔다가 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잡주 깡통주들 이러한 동전주들이 갔다가 이런 사이클, 교차, 반복 그 흐름을 여러분들 잘 읽으셔야 됩니다. 그거 자체가 바로 이 매직 솔루션에서 다이아와 시그널로 여러분들이 일봉이다, 주봉이다, 월봉을 보시면서 구분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 뭐 빨간색 박아놓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크로스 또는 우리가 얘기하는 사이클과 관련된 고전적인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다우 이론이라는 거예요. 제가 91년도 증권에서 처음 들어가면서 배운 게 뭐 찰스 다우인지 뭔지 뭐 다윈인지 저도 몰랐습니다. 신입사원 증권연수원에서 연수를 받으면서부터 다우 이론이라든가 또는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배우고 공부했습니다만은 주 추세의 구간에 따라서 강세 국면과 약세 국면으로 나눈다. 네, 딱 간단하죠. 그리고 이 둘을 세 개의 국면으로 나눈 거다. 매집, 상승, 과열, 그리고 분산, 공황, 침체 6국면. 이렇게 서로 크로스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강세 구간. 지금은 뭐 극단적인 쏠림 현상 속에서 그들만의 강세 구간이죠. 나머지들은 전부 다 약세 구간입니다.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약세됐을 때 분산이고 공황 상태, 지금 공황 상태일까요? 여러분들 아니면 침체 상태일까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거는 뭐 이제 나머지 종목들은 다 포기다. 이런 구간으로 갑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우리가 핵 인싸와 관련된 종목들을 했을 때 매집은 이미 끝난 거고 본격적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열로 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아직도 상승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걸까요? 거기에 따라서 투자 전략과 여러분들 전문가들의 또는 대중들의 이러한 상태들은 다 틀려진다라는 거죠.
바로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 이론적으로는 여러분들 한 번씩은 증권 관련된 서적에서 다 보셨을 겁니다. 이 이론대로 여러분들 됩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것을 바로 다이아로 다 표기가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다음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이걸 정리되어 있는 거죠. 지수는 시장의 모든 것을 반영한다. 여러분들, 시장을 제가 이렇게 가는 것도 인정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더 가는 것도 시세고 시세는 시세에게 물어봐라라는 격언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반영하는 거예요, 지수가. 또는 종목이. 세 가지 추세를 갖고 움직인다. 세 가지 국면에서 매집, 확산, 분산을 계속 이렇게 돌아가면서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상승 구간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락 구간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그러고요. 거래량이 바로 이 추세에 따른다. 상승 추세에서는 주가가 오를수록 거래량이 늘어나지만 추세가 하락할 때는 주가가 내려갈수록 거래량이 늘어난다.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 네. 계속 매도세가. 그런데 지금의 시장은 어떻습니까? 종목들은 여러분들 비록 하락하고 있지만 거래가 급증하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일부 있겠지만은 이 얘기는 지금은 극단적으로 한쪽으로의 매수 쏠림, 한쪽으로는 관심을 안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탈출하고 딴 쪽으로 가겠다. 아니면 포기하지 못하고 그냥 들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오히려 매도 공백 상태 속에서 급등이 나오면은 언제든지 전환할 수 있는 그러한 시그널들은 준비하고 있다. 추세 반전에 명백한 신호가 있기 전까지는 기존 추세가 아직은 유효하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에코프로라든가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할 것 없이 어느 일정한 고점권에서 대량 거래가 터지고 장대 음봉으로 밀리고 시그널선도 파랗게 꺾인다면 1차 매도 신호가 되는 거죠. 그게 지금 안 보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보유한 분들 입장에서는 수익을 더 극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거죠. 쉽게 먼저 말해서 내려쓰지 말고. 자, 아까 우리가 HPSP 같은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하나의 사이클입니다. 여기는 하락의 사이클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상승의 사이클을 이렇게 잘 그려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 횡보 내지는 분산되는 이러한 흐름들. 그리고 다시 여기서 이렇게 시그널을 주면서 상승 기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격이 벌어지는 과정들 당연히 한 템포 쉬어야 되는 거죠. 이게 만약에 무너진다면요, 여러분들 시그널도 꺾여져 내려왔을 테고 캔들도 다 음봉으로 밀려 내려왔을 겁니다. 그런 조짐이 없고 횡보 조정해주고 있다. 이런 것들도 두 달 만에 여러분들 60%가 넘는 수익을 챙기실 분들은 여기서 일부 챙기시는 거고, 갖고 계신 분들은 홀딩하시고, 목표가 상향 조정됐으니까 요 구간에서 분할 매수하거나 아니면 요게 빨간 시그널로 전환이 될 때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들을 잡으시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흔히 보는 캔들과 함께 이것을 보시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파란 다이아가 연출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 이러한 빨간 양봉들이 나옵니다.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많이 당하시는 거예요. 양봉 나왔네. 상승하네. 쫓아가야지. 그러다가 급락하고 못 가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빨간 다이아와 시그널이 윤치될 때 대응, 여기서 이격이 벌어졌을 때 매도. 그리고 나는 홀딩하거나 매도한 이후에 여기서 다시 또 본격적으로 다시 상승할 때 매수하는 이런 전략들을 여러분들이 자동으로 몸에 익힐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 돌아오는 일요일 저녁 8시에 직장인을 위한 제2의 에코프로 발굴법. 시세 초기에 어떠한 종목들을 어떠한 위치에서 시장과 연동이 되면서 발굴하고 여러분들이 안정적인 수익을 거둬나갈 수 있을지 여러분들 이번 주 일요일 날 더 이상 소외당하지 않으시려면 온라인 2대1 이혼 방송에서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오늘 오후장 공략주 여러분들의 또 관심 종목, 여러분들 종목들 진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메타코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참고로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투자 정보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투자에는 꼭 유의해 주시고요. 그럼 이어서 저희는 소장님과 함께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으로는 삼화전기, 매수가는 24,361원, 비중은 10% 보유하고 계시다라고 합니다. 지금 손절 구간을 놓고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5월 정도에 페라이트 관련 이슈로 급등하고 나서 그 이후로는 주가가 계속 내림세긴 하거든요, 소장님.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삼화전자, 삼화전기 이 두 종목들이 페라이트와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움직였던 네.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었죠. 그나마라도 이제 삼화전기는 뭐 실적도 좀 뒷받침이 돼주긴 하는데 그 페라이트와 관련된 부분들이 가시적인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판단했을 때도 쉽게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네. 거거든요. 하나의 패션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신다면 과감하게 어느 정도 일정하게 그러한 어떤 붐이 불었을 때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이익 실현을 한다든가 짧게 하고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게 흘러내리고 있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10% 비중이니까 다행인데요. 또 특히 이렇게 지금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7월 11일 날 24,600원까지 갔다가 제대로 더 치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이제 대반등이 준다라고 했을 때 24,000원 이상 넘어가기는 쉽지 않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뭐 2만 원 이상만 되더라도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고 이 시장에서 이익 성장이라든가 매출 성장이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섹터들 쪽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관심을 갖고 접근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매수가까지 다시 도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2만 원 이상까지만 반등이 나와주더라도 정리를 해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상담 종목은 바로 에코프로 BM입니다. 매수가가 31만 원이고요. 비중은 50% 보유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사실 이 에코프로 관련주들 어떤 말을 해도 참 어려운 종목인 것 같아요, 소장님. 뭐 말이 필요 없죠. 네. 지금 뭐 31만 원의 비중 50% 아주 해피한 질문을 지금 해주시고 계시는데 이거를 뭐 자랑하려고 문의를 하신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다만 지금 이제 순간적으로 이 모습들을 보시면 오늘 이렇게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밀리는 흐름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과열의 양상들이 이제 이격도 벌어지면서 나타나고 있죠.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한다라면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뭐 시세가 끝났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31만 원에 매수하신 부분들의 경우 오늘 뭐 58만 4천 원 고점으로 이렇게 순간적으로 또 이렇게 밀리는 자리인데 이제부터는 뭐 조금 이익 실현도 좀 병행을 하시면서 네. 나머지 물량은 좀 홀딩해 나가는 전략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이격이 벌어져 있는 가운데 속에서의 신규 진입들은 이제는 좀 자제하셔야 될 분위기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에코프로 BM을 갖고 계시지만 에코프로가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같이 보시면서 네. 일부 이제 조금씩 이익 실현의 관점도 병행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미 뭐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에서도 수익 실현을 하는 게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죠. 어느 정도 비중을 축소해 나가는 게 또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입니다. 원준이고요. 매수가는 45,600원, 비중 25%입니다. 오늘 장소반에는 조금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주가가 조금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 포스코 퓨처와 관련해서 오늘 좀 장중에 강한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것 같아요. 좀 탈출의 기회로 봐야 될까요? 지금 사실은 이 종목도 전형적으로 이제 급등을 보여주었다가 네. 이렇게 오히려 지금 이제 상승폭을 다 반납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의 현재 모습들이 아까 에코프로 BM도 우리가 확인을 했지만 네. 이렇게 나름대로 어떤 급등을 보여줬던 종목들의 시세가 불안정하게 움직인다는 그렇죠. 거는 시장에 뭔가 변화되는 모습도 미세하게나마 나올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익 실현을 적당하게 해도 좋을 자리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비중 25% 4만 원대에 이렇게 있는 주식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좋게 얘기하면은 이 직전에 고점 돌파가 쉽게 될 수 있는 물량까지는 아니지만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봤다.
그럼 오늘보다는 이제 내일의 모습을 한번 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점은 나왔어요. 이 종목이 2만 원에서부터 이렇게 이 자리에서 나왔고 다이아도 빨간 다이아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히려 이렇게 변동성 있게 흔들리면서 이격을 좁히는 과정이 연출됐으니까 내일 시장에서 이제 오늘 이 윗골이 달린 이 부분들을 어느 자리 정도에서 움직여주느냐. 물론 뭐 종가까지 더 들어 올리면서 위에 저항꼬리가 좀 짧아지면 더 다행이겠지만 네. 그렇지 않더라도 내일 시장에서 만약에 이 꼬리 달린 위쪽에서 움직이면서 3만 원 정도 이상에서 움직여 준다라면 다음 자리를 한 번 더 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더 인내하신 김에 홀딩하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아쉽게도 윗꼬리를 달고 오늘은 다시 주가가 내려왔는데 내일 또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일단은 지켜보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상담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B금융이고요. 매수가가 54,400원, 비중이 15%입니다. 지금 뭐 KB금융은 어제 실적 발표하고 역대 뭐 최대 실적이다라면서 지금 언론에서도 많은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KB금융 주가에는 또 그렇게 크게 반영이 안 되는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은행과 미국의 뭐 JP모건이라든가 네. 이런 쪽들하고는 뭐 근본적인 영업에 있어서 차이가 있지 않겠어요. 그쪽은 이제 흔한 말로 인베스트 뱅크고 네. 우리는 예대 마진 먹는 애들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정부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뭐 배당 많이 주지 말아라 또 은행은 뭐 공공재다 뭐 네.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어떤 성장의 모멘텀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상태에서 예대 마진은 앞으로도 계속 축소가 될 텐데 사상 최대 마진이다 뭐다 뭐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나중에 어떻게 매출일 단이라든가 영업이익 단이라든가 뭐 이러한 어떤 움직임에서 제대로 수익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은 계속 있는 거죠. 거기에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해서도 하반기에 사실은 가장 선호할 수 있는 게 금융주 쪽들입니다. 네. 이들 그 금융주주를 중심으로 해서 배당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좋으니까 말이죠. 근데 그것도 쉽지가 않다. 지금 모습을 보면 완전히 횡보 구간에 젖어 있거든요. 이러한 차원에서 본다라면 저는 뭐 15% 정도 그래도 나는 배당을 하겠다라고 하시면은 뭐 갖고 가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다만 시장에서 트레이딩을 하면서 KB금융에 뭐 이거를 뭐 5만 1천 원, 2만 원, 5만 2천 원 가면은 뭐 매도하고 다시 또 5만 원 이하에서 매수하고 하려고 문의를 하신다면 아무 의미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트레이딩으로서의 네. 매매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서 굳이 저항을 둔다라면은 요 한 5만 한 4천 원 정도 이런 정도 자리를 여러분들이 상단으로 두시고 한 4만 7천 원 정도를 하단으로 두고 대응하시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종목까지 꼼꼼하게 저희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자, 성공투자로 가는 길 서동구의 투코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수장님께서 선물 준비해 주셨죠.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요. 저희가 매직 솔루션 7일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코드 있습니다. 0909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매직 기법 공략주가 공개되는데요. 화면 정리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동구의 토커스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1%대 다시 한번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가는 종목들은 여전히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말 그대로 쏠림이 심한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공략주를 통해서 나의 포트폴리오를 살리는 그런 순간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공략주는 어떤 종목인가요? 뭐 워낙 쏠림 현상이 심하다 보니까 네. 그래도 성장의 모멘텀과 실적이 나와줄 수 있는 쪽에서 이제 2차 전지 쪽에 네. 대주전자 재료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실리콘 응급제와 관련된 이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2차 전지용 실리콘 응급제에 어떻게 보면 선두주자인데 지금 뭐 대기업들도 다 이쪽에 진출을 하고 뭐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그룹조차도 마찬가지인데 LG라든가 SK 이러한 기업체들 쪽에서도 응급제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2030년까지 이 실리콘 응급제 쪽에서만 한 20%, 25% 정도의 연간 성장률을 계속 보여줄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진짜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번 2분기 이 대주전자재료에 물론 뭐 이 음극재가 2차 전지 쪽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IT 쪽 분야로도 네. 이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하우스에서들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매출 같은 경우가 한 468억 정도 전 분기 대비했을 때 28%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31억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뭐 겨우 흑자를 면했던 상황 속에서 이번 2분기에 이렇게 나온다면 한 1,670억, 70% 정도의 네. 이러한 그 영업이익도 급증해 줄 것으로 이렇게 지금 예상들이 되고 있습니다. 자, 주가의 모습을 항상 보시죠. 이 어떻게 보면은 이 인싸들, 핵인싸들을 제외하고 엄동설안의 2차 전지 쪽에서 이렇게 빨간 다이아를 유지하고 있는 종목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런 지난번 구간에서 여러분들 4월 달에 고점 이후에 큰 하락 그리고 잠시 반등을 줬고 네. 다시 하락이 연출됐다가 지금 7월 초부터 다시 한번 이렇게 빨간 다이아가 유지가 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인데요. 자, 캔들의 모습들 보면 오늘 사실은 여러분들께 우리가 이제 라이브에 이게 또 아주 매력이긴 합니다만은 11만 원에서부터 11만 뭐 그러게요. 1,500원 이렇게 목표 매수가를 줬다가 네. 지금 막 보니까 뭐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들. 갑자기 뭐 또 갑자기 또 이렇게 하락하네요. 흔들리고 네. 그래서 현재 10만 5천 원에서부터 뭐 한 11만 원 사이 요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매수가 분할 매수 가능한 그런 위치 아닐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수 단가는 분할 매수 전략 뭐 이렇게 10만 5, 6천 원부터 해서 여러분들 충분히 가능한 자리 아니겠느냐라고 말씀드리고 이탈가는 뭐 지난번에 이제 한번 으쌰하고 올라왔던 이런 자리들 9만 9천 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차 목표가는 직전의 고점대들이 놓여져 있는 자리 13만 원을 먼저 제시해 드리겠는데 지금 분봉으로 우리가 이 추세들을 한번 좀 보시면요. 아주 이 순간적으로 잘 유지되다가 1시부터 방송하면서부터 이렇게 네. 순간적으로 밀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2시 반 이후부터 이 자리가 잘 유지가 돼주는지 확인하시면서 종가 배팅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장중에 다시 한번 하락세가 연출이 되면서 오히려 우리가 또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봐도 좋을지 10만 5천 원 선에서 11만 원 선 사이에 분할 매수 가능하다라고 하시니까요. 오늘 구간에서 대응하실 수 있는 분들은 대응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1차 목표가로 13만 원 선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매직 기법 공략주 오늘도 확인해 봤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하시면은 추가 정보와 자료까지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참여 코드는 0909로 현재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럼 이어서 정리 화면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시를 기준으로 오늘 우리 양시장 모두 큰 폭의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매직 솔루션 활용법만 잘 안다라고 하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장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것들 이번 주 일요일에 다시 한번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시장이 좋을 때는 여러분들 뭐 나름대로의 어떤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얼마든지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항상 좋을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또 가는 놈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놈들도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공부를 하시고 새로운 원칙과 기준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정해야 되니까 이번 일요일 날에 여러분들과 함께 매직 솔루션으로 어떠한 상승 초입 부분에서 어떠한 그림이 어떠한 모양이 나왔을 때 아주 쉽고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것들을 찾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리면서 같이 종목을 또 발굴해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매직 솔루션을 통해서 좋은 종목을 발굴하는 법 이번 주 일요일에 여러분들 배워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소장님과는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다시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